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베어마켓 끝나지 않았다. 지수가 내년에 한 15내 20% 정도 빠질 여지가 있다. 우리가 한번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조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인하한 이후에 진바닥을 지키고 추세로 올라가더라. 아마도 내년 하반기 그 정도도 바닥을 추세로 찍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쯤 되면 주가가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냐. 이제 바닥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베어마켓 끝나지 않았다. 네네. 예, 물론 단기적으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아주 쇼텀으로 한두 달 정도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봅니다. 근데 기업으로 봐서는 베어마켓 끝나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약세장이었잖아요. 뭐 1년은 아니지만 한 10개월 정도 약세장이었는데 일단 큰 그림에서 지난 글로벌 주식시장 눌러왔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충격. 그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금리 충격.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지금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충격은 뭐냐면은 성장률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경기 침체, 리세션의 우려감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기업의 어닝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렇죠. 나빠지면 당연히 주가는 또 레벨 다운할 여지가 있죠.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내년에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어닝 충격일 수도 있고 성장 충격일 수도 있고 동일히 같은 말인데 그런 충격이 현재 가능성이 높은 건데 한번 보죠. 최근까지 금년 들어서 금리 충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시장 딱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왼편인데 S&P 500이 4,700에서 얼마입니까? 3,700까지 밀렸었죠. 그죠? 밀렸고 그 동안에 기가 막히게 실질금리를 뒤집어 놨어요. 아래로 가서 실질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금리가 올라서 충격이 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기업의 실적 충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글로벌 IB들이 생각하는 내년의 기업들의 EPS 컨센서스 보시는 바처럼 한 7% 정도 올라갈 걸 전망을 하고 PER 같은 걸 계산해요. 그리고 24년에는 또 23년 대비해서 한 9%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놨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업들 어닝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과학을 좀 조사를 해왔어요. 한 4차례 정도 미국 경기 침체 때 고점 대비 기업 어닝이 얼마나 나빠지냐인데 전년 대비 예를 들면 90년대는 한 8% 나빠졌고 2000년 IT 버블일 때는 한 7% 나빠졌고 가장 최악일 때가 리만 사태 전일 때 EPS가 한 40% 깨졌어요. 내년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 평균적 경기 침체 구간에 평균 15에서 20% 전 EPS가 전년 대비 나빠져요. 15에서 20%. 네. 근데 지금 예측은 플러스 7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EPS 전년 대비 꺾이는 거예요. 최근에 JP모간 회장이 지수가 내년에 한 15내 20% 정도 빠질 여지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이런 로직이에요. 현재 기업들의 EPS 전망이 너무 브라이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충격파가 올 여지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에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들어갈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수를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하락은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적 하락 우려까지는 반영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은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 경계, 즉 리세션에 딱 초입에 들어와 있다. 마일드 리세션까지는 지금 와 있어요. 경기 침체가 성장률 0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요 근처까지는 좀
올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마일드한 리세션이고, 근데 이 또한 사실 연준이 제가 아까 4% 후반 정도 연준 금리 인상 정도가 이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 혹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자를 보인다고 하면은 방향이 더 옆으로 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내년에 일정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온다 가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예, 네. 예. 그럼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돼 있고 원래 점도표에 의하면 24년 정도에 내린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전망하기를 저희는 내년에 경기가 생각한 보다 좀 나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4, 4분기 정도는 거기에 대한 경제를 좀 해법으로 4, 4분기 정도면은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진 바닥은 언제 나오나 이제 그 타이밍을 알면 참 좋을 텐데 대표님은 혹시 이 주식의 진짜 바닥이 어딘지 보는 이제 어떤 뭐 타이밍이나 네. 그런 근거들이 좀 있나요? 네. 채권 시장으로 보는 게 주식 시장의 저점은 좀 더 정확할 거라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인하한 이후에 진 바닥을 지키고 추세로 올라가더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 한 50년 정도 되나요? 50년 정도의 미국 연준 금리 움직임인데요. 근데 주식이 언제 바닥을 지켰냐면 제가 표시를 했어요. 이 빨간 색깔이 S&P 500이 다 바닥 시점들이에요. 근데 그 공이 보시면은 꼭지를 찍고 아래 내려오죠. 예. 즉 이거는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스탑한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바닥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리를 여기 패드 컷이라고 했는데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바닥 찍고 추세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한 10여 개월 이후에 10개월 정도 후에 바닥 지키고 올라갔다.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을 일단 첫 번째 지표로 추세적 지표로 우리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좀 가장 큰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정상적으로 우상향인데 이렇게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되면은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통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년 내지 1년 반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더라가 많이 분이 아시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단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는 바닥이 안 찍힌다. 참고로 지금 역전돼 있거든요. 예. 지금 한 40pp, 35pp 정도 역전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 한 50년 동안엔 단 한 번도 역전된 상황에서 진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언제 나왔냐? 보시죠. 모두 다 장단금리 역전된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 추세적으로 바닥 지키고 올라갔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년 단기 금리는 FRB 금리가 연동이 돼 있어요. 즉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QT에서 QE 쪽으로 또 경기 부양을 해서 금리를 내렸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주식은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갔더라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주식시장의 저점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다. 지금 이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가 흐릿한 그레이선이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연준이고 빨간색 S&P의 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요.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 침체 전에는 바닥 안 지킨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내년 온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언제 했냐? 경기 침체 한가운데나 경기 침체 끝날 때 주식이 바닥 지키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어쨌건 내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 너무 일찍 공격적 스탠스로 가면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경기 침체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내 주식 중요한데 판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할 텐데 만약에 내년 한 4분기쯤 인하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점은 한 24년쯤?
그쯤으로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거와 달리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떤 경제 정보를 해석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내년 한 중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고 그 내년 하반기 한 4, 4분기 정도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내년 하반기 그 정도도 바닥을 추세로 찍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베어마켓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 저희가 보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뷰가 다릅니다. 일단은 연말까지 갈 거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연초까지 갈 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일단은 11월 말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 11월 말에 다시 점검할 겁니다. 아. 너무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너무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씩 확인해서 가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아세요? 베어마켓 랠리가 언제 제일 세게 나오는지 언젠가요? 마지막이 제일 셉니다. 제일 박살나기 전에 가장 셉니다. 그게 무서운 얘기네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가장 세게 나올지. 그리고 내년에 한번 제대로 깨지고 그다음 하반기에 또 장이 될지. 아무튼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베어마켓 랠리는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게 나온 것만큼 더 많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거는 알고 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약세장 투자법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투자했던 분들이 현재 구력이 너무 짧다 보니까 어떤 약세장일 때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야 깨졌으니까 존버하고 다시 물타기 하고 올라가 이 전략밖에 구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서 돈 번 거 말고 좀 객관화시켜서 좀 말씀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약세장 정의는 고점대 20% 이상이 하락하면 약세장인데 한자 퀴즈 내죠. 그러면은 약세장이 더 길까요? 강세장이 더 길까요? 라고 일반적으로 물으면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주위에 물으시면요. 야, 내가 맨날 깨지는데 약세장이 더 긴 거 아니야? 체감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체감상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 난 그런 질문 주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약세장보다 강세장이 3배 이상 더 길어요. 더 길어요. 진짜 놀랍게도. 하락장의 하락폭과 상승장의 상승폭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길어요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으로 강세장의 상승폭이 더 커요. 자, 못 믿겠죠? 제 차트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차트가 1926년 이후에 거의 지난 100년 동안의 강세장과 약세장인데 보세요. 지금 보면은 강세장 기간과 약세장 기간인데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도 안 되게 직관적으로 네네. 그죠? 강세장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약세장의 하락폭보다 강세장 하락폭이 훨 더 크다. 그래서 결론은 좀 길게 투자하면 다 돈 봅니다. 짧게 하면 간단하네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 좀 차이가 있죠. 개별 종목 투자하고 또 기간 좀 짧게 하고 마켓 타임 하고 뭐 이런 게 해서 못 보는 건데 일단은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약세장 얼마나 진행되었냐? 대공황 때부터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162% 올라요. 그 다음에 강세장 지속 기간이 51개월. 몇 년이죠? 한 4년 되나요? 네. 약세장 볼까요? 약세장은 41% 깨졌어요. 한 15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 돼요. 지금 얼마? 8개월, 9개월. 이제 9개월째입니다. 그렇죠.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평균과 대입 보면 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몇 년 그렇게 가지 않아요. 맥스 한 1년 정도입니다. 2차 대전 이유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강세장이 14번, 약세장 13번 비슷하죠? 네. 근데 상승 기간 볼까요? 50개월, 13개월. 강세장이 훨씬 기네요.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장일 때 누적 수익률 140, 136, 네. 하락장일 때 마이너스 25. 지금 비슷하죠? 네네.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더라도 몇 배입니까? 한 4배, 5배가 올라가죠. 아까 우리가 지금 약세장 기간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투자하시는 분은 시간의 분산 투자이라 하죠. 시간의 축의 분산 투자. 이건 당연한 투자 원칙 ABC입니다. 두 번째, 방금 시간의 분산했는데 지금 투자하는 건 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자. 예를 들면 제가 테크 주식 몰빵돼 있다? 그럼 여러모로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분산 투자해라는 거고, 그럼 어떤 투자를 했냐? 첫 번째, 인컴과 배당이 높은 주식을 좀 투자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대체 펀드나 대체 투자나 해치 펀드 좀 투자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채권 지금 말씀드린 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중에서 경기 침체 구간에 우리가 방어주들이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3종 세트 있어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갖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넘버 1, 영어로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 넘버 2, 헬스케어. 넘버 3, 유틸리티가 많이 갖고 계세요?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약세장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하방이 강하고 잘 워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사실은 별로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안 받는 구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 이제 좀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잘 분산해서 길게 투자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 위너 됩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